네, 7시 30분이 돼서 이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강동선입니다. 65세 남자 환자 준비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이고 30분 전부터 온고잉하게 지속된 체스트페인, 팔피테이션을 내원으로 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과거력이 조금 많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스테미로 인한 VT입으로 이제 프록시마 LAB를 PCI 본원에서 진행을 했고, 그렇게 이제 PCI 후 팔로업 하던 중 ICMP에 대해서 팔로업 하던 중 VT가 재발해서 세컨더리 프리벤션 ICD 임플란테이션을 2013년 9월에 진행한 환자입니다. ICD 임플란테이션 이후에도 2017년 4월, 2018년 4월에 VT 리커런스 이벤트가 총 2차례 정도 있었으며, 이 환자가 외래에서 마지막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아스피린 톨세마이드, 카베딜 64, 피마살탄, 로스바스타틴과 같았습니다.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11일이 EKG 소견입니다. 전명한 PUV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와이드 QRS 모양에다가 리드 1이 네거티브, 2 AVF, 인페리얼 리드는 포지티브로 사우스 웨스트 엑시스 소견 관찰되고 있고, V1부터 V5에 대해서 전 프리도미넌트한 R웨이브 관찰되고 있는 상황으로 LV 레프트 사이드 오리진에 V3, 4, 5를 미루어 봤을 땐 베이잘 레벨에서 오리진하는, 즉 LV 안테로 라테럴 베이잘 레벨에서 오리진하는 VT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서 인트린시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에피카디얼 혹은 인트라뮤럴 오리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심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노멀 사이너스 리드미드 EKG이고, P웨이브와 QRS 1대1로 대응되면서 엑시스는 리드 1에서 포지티브, AVF에서 포지티브로 정상 엑시스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코디얼 리드를 보았을 때 V4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는 4R 프로그레션이 확인되고 있으면서 안터리얼 그리고 안터럴 라터럴 프리코디얼 리드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서브트란 ST 엘리베이션이 동반되어 있고, 특히 라터럴 프리코디얼 리드인 4, 5, 6에서는 TF 인버전 동반되어 있어서 해당 환자는 안터리얼 월에 디퓨즈한 LV 스카가 존재함과 동시에 어뉴리즈말 체인지도 함께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EKG 소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고, 이미 듀얼 코일로 이제 ICD 임플란테이션을 진행했던 환자고, 카디오메갈리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본원의 응급실을 내원했을 때 서스테인한 모노모피 VT였기 때문에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하였고, 다행히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코로나리 내로잉 리전은 없었습니다. 이 환자의 이윽고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아까 EKG 소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안테리얼 septum 그리고 안테리얼 리전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에카이니지아 소견 그리고 시닝이 동반되어 있었으면서 LV 에이펙스에는 어뉴리즈말 체인지가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 23%로 상당히 리듀스된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인 모노몰피 VT로 인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RF 어블레이션 계획하였고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딩이 관찰되었을 때 우선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데카나브를 페모랄 베인을 통해서 인트로듀스하여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3D 컨스트럭션 한 이후에 CS에 넣었는데, 이렇게 RA 지오메트리를 그릴 때 잡았던 히스 시그널이 다음과 같고, 사이너스 리듬 사이클 랭스는 866, AH 인터벌 108, HV 인터벌은 61로 다소 프롤롱된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라이트 사이드에 히스 RV 카테터를 넣었고, CS에는 데카나브 그리고 LV 쪽으로는 트랜스 에어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데카나브를 넣어서 이제 매핑을 시작을 하였고, 카테터 포지션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션 이후에 이제 V 스터디 진행을 하였고, 래피드 V 페이싱 그리고 싱글 V 스터디 모두 진행하였으면서 레트로그레이드 ATL 시그널은 이제 컨센트릭한 모양을 보였고, VA 데크로메트 프로퍼티도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인덕션은 되지 않았고, 더블 V 스터디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덕션은 되지 않았습니다. 래피드 V 600ms 다시 페이싱을 하던 도중 한 차례 페이싱이 들어간 이후에 바로 인덕션이 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ATL 시그널이 2-1으로 지속이 되는 서스테인드 모노모픽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사이클 랭스는 373ms였습니다.
그 클리니컬하게 진단됐던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와 사이클랭스는 비슷하였고 이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립니드에 대해서는 더 동일한 그런 모폴로지를 관찰되고 있고 프리코디얼 리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Q웨이브가 동반이 클리니컬하게 동반이 되어 있었지만 본 LP 랩에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리코디얼 리드 같은 경우에는 측정마다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전반적인 엑시스나 트랜지션을 보았을 때 지금 인덕션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는 클리니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카나브 카테터를 LV에 넣어서 트랜스 에어틱하게 LV에 넣어서 매핑을 시작을 하였고 디스탈 일렉트로드는 LV1, 2와 3, 4 일렉트로드에서 지속적으로 비록 그 QRS의 내부에 온셋보다 조금 딜레이한 양상이기는 딜레이하게 관찰되기는 하지만 로컬 V 시그널보다 조금 선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small fragmented 포텐셜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었고 조금 더 라터럴 사이드로 이제 머니버를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A 시그널과는 상관없이 정확하게 그 로컬 V 시그널 사이에 long fragmented 포텐셜들이 일관되게 관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이번에는 메디알 사이드로 옮겨가면서 매핑을 했고 메디알 사이드로 했을 때는 로컬 V 시그널에 따라서 이윽고 따라 나오는 long fragmented 앱노멀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을 리컨스트럭션 해보았고 여기 액티베이션 맵이 사이클랭스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는데 그 충분히 시술장 안에서 커버하게 바꿨을 때도 똑같은 소견이라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KG에서 엑시스 사이트로 의심되었던 부분이 레프트 벤트리클 베이자 안테롤 라터럴 에어리어에서 가장 빠른 그런 그 부위가 관찰이 되었고 이를 볼티지 맵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스테미로 프록시마 LAD를 이제 스텐트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에 합당하게 디퓨즈하게 septum 그리고 안테리어 월에 대해서 스카가 존재하고 그 스카 보도전에 그 가장 얼리스트 앱노멀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음을 이 두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았고 서스테인드 모노모프 VT이고 그 프록시마 LA 스텐트를 넣은 스템이 과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리민 레이트 양상의 리엔트리보다는 한 점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얼리스트한 포커스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양상 그 액티베이션 맵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타겟으로 이제 LV의 데카나브 카테터를 빼고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였고요. 해당 부위에서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에서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프래그멘티드된 시그널이 로컬 V 시그널에 앞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이제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을 통해서 얼마나 적합한 어블레이션 사이트인지 확인을 해보고 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PPI TCA를 구해봤을 때 46ms로 다소 조금 먼 그런 소견이 관찰되었고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그 컨실드 엔트레인먼트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4개의 비트가 이제 페이싱을 할 때고 나머지 비트가 이제 VT가 온고잉 할 때인데 V6라든지 리드 3 같은 경우 약간의 몰폴로지 변화가 있어서 엄밀하게는 매니페스트 엔트레인먼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이제 시그널 유니폴라 바이폴라 시그널을 확인해 보았고 사실 이제 리엔트리에서는 아주 적합한 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니폴라에서 완전한 QS 패턴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아주 스몰 R이 약간 선행한 이후에 이제 S가 따라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으면서 바이폴라 시그널은 유니폴라의 디피스트 슬로우 웨이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양상이긴 했습니다. 해당 부위가 아무래도 엔도카디오 매핑에서 어프로프레이트한 사이트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그 스카가 인트라뮤랄이라든지 서브 에피카디오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부위에서 저희가 찾은 이 부위가 엔도카디오 매핑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조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여전히 로컬 V 시그널에 선행하는 롱 프래그먼트 시그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하였고 다행히도 17초 만에 이 VT는 터미네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위에 어블레이션 하고 조금 더 부스터를 준 후
아까 보셨던 스카 보더전을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부스터를 진행한 이후에 이 환자는 이제 어블레이션을 마무리하였고 어블레이션 도트를 이제 입힌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은 이와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블레이션 이후에 30분 정도 옵저베이션 후 다시 이제 인덕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더블 벤트리큘러 엑스트라 스티뮬라이 테스트에서 VT가 한 번 더 인덕션이 되었지만 이번에 인덕션된 VT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 VT는 전혀 아닌 새로운 넌 클리니컬 VT였고 그 오리진은 라이트 벤트리클 혹은 인터벤트리클 septum 미드 레벨 정도에서 오리진은 그런 VT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VT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 케이스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당 VT는 래피드 벤트리클 페이싱 300ms에서 바로 터미네이션 되었고 이후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라이에서는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제 그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라이를 주었을 때도 컨세큐티브한 2개의 PBC만 나왔을 뿐 인덕션이 된 소견은 없었고 A 페이싱을 통해서도 다른 특별한 소견은 없이 이제 시술을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블레이션 했을 때 액티베이션 맵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액티베이션 맵으로 VT를 잡은 이후에도 다른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꼭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넌클리니컬 VT까지 마지막에 인덕션이 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서스테인드 모노로시 VT 양상이면 어블레이션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고요. 다 아시다시피 매핑 테크닉은 여러 가지, 총 4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액티베이션이 되는 만약에 환자가 헤모다이내믹 스테이블 하거나 우리가 임펠러나 에크모 같은 백업이 있다면 액티베이션 맵과 엔트레인먼트 페이스 매핑을 통해서 아주 데디케이트한 어블레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컨실드 퓨전과 TT, PPI, TCL이 0이 되는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사이트가 있고 해당 사이트 스팀2 QRS가 사이클 랭스의 70% 미만인 경우를 우리는 크리티컬 이스무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VT가 온고잉 하는 중에도 헤모다이내미컬리 스테이블 해야 되고 해당 엔트레인먼트를 유지하는 중에 VT 서킷이 바뀌면 안 되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매핑하는 엔도카디움 내에서 적합한 사이트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헤모다이내믹 언스테이블 하다거나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하기 어려운 기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을 통한 어블레이션의 얼터니티브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스카존이 헬시 마이오카디움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EP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위에서는 슬로우하고 딜레이드 액티베이션을 보인다거나 프래그멘티드 되거나 스플릿된 일렉트로그램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헬시 마이오카디움은 바이폴라 앰플리튜드가 1.5mV 이상 덴스 스카인 부분은 0.5 미만 그리고 그 사이인 경우를 이제 보도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역시도 핏볼이 있는 그러니까 다소 알비트러리한 그런 컷오프라는 점을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펠로우들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테터를 얼마나 컨택이 좋은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 그리고 실제로 0.5mV 미만인 곳에서 페이싱을 주었을 때 로컬 캡처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마이오카디움이 바이어블한 게 있다는 게 입증이 이미 된 바 있으며 우리들이 사용하는 4.0mm 팁은 충분히 데디케이트한 일렉트로그램 매핑이 불가능한 그런 카테터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그동안 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한 논문들을 동료 펠로우분들이나 후배 펠로우분들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을 액티베이션 맵으로 터미네이션 시킨 VT에 있어서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잭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이미 서스테인드 모노피 VT에 대해서 클리니컬 VT만 어블레이션 한 경우와 서브스트레이트 클리니컬 VT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거의 스카 호모지나이제이션이 준할 정도로 익스텐시브한 서브스트레이트 어블레이션 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미 VT 어블레이션 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 리커런스 레이트에 있어서 서브스트레이트 베이스드 어블레이션이 오버하다는 걸 보였고 한 2018년에 게재된 한 그 메타 아날라이시스에서는
올코즈 모탈리티를 같이 컴포짓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도 더 우월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환자들이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은 액티베이션 매핑과 같이 더불어서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을 조금 인지해 두고 시술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블레이션 엔드포인트는 어디까지 있냐가 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라를 통해서 VT가 인덕션이 되지 않을 때를 이제 골드 스탠다드였는데 그런 이 VT가 클리니컬인지 any type of VT를 말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이는 사실 그 근간이 되는 연구들조차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라 자체가 리프로듀시빌리티에 있어 다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릴라이어블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시술 직후에 인덕션이 정말 하나도 되지 않았던 환자들 대상으로 2, 3일 뒤에 RV 코일을 가지고 있는 ICD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non-invasive하게 VT를 인덕션을 스터디를 했던 환자들인데 그 중에서 VT가 하나도 인덕션이 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인덕션이 됐지만 non-clinical VT인 것, clinical VT가 리커스 한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 보았을 때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우월한 그런 아웃컴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의의는 non-clinical VT마저 잡는 것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술 직후에 시행한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덕션이 되지 않았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non-clinical VT 혹은 clinical VT가 인덕션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 그 PES 자체가 충분한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substrate overlay based strategy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온 프로시저럴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2019년 VT 어블레이션 엑스퍼트 컨센서스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동료 펠로우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걸 찾아봤을 때 이를 정리한 문구가 이제 한 텍스트북 그리고 엑스퍼트 컨센서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둘 다 리즈너블한 그런 엔드포인트고 그 정확한 엔드포인트가 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환자의 헤모스타이넥 스테빌리티나 볼륨 시프트 아네스테지아 상태에 따라서 리스크 베니핏을 잘 조율하여서 그 엔드포인트를 어떠한 VT도 인덕션이 안 되는 것까지 할지 아니면 클리니컬 VT만 어블레이션 된 걸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ICD를 거절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all inducible VT를 이제 타겟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클리니컬 VT만 타겟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잘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클리니컬 VT 이번 케이스처럼 이제까지 진행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3D 맵 같은 거 보여줄래요? 이렇게 카디오마이패스 연관된 3D 맵을 유니폴라 맵을 꼭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서브에피컬리한 인턴이라든지 서브스트레이트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꼭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바이폴라하고 유니폴라 일렉트론을 아까 뒤에 잠깐 보여주긴 했었는데 팩터에 잡힌 거를 꼭 같이 보여줘야 돼요. 어느 프레젠테이션인지 좀 익셉션 없이.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리엔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리뷰를 잘 해줬는데 이 케이스에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렸는데 리엔트 메커니즘은 뭐예요? 네, 마크로 리엔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도카디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엔도카디움에서만 매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센트리퓨갈하게 잡혔는데 만약에 에피카디움까지 매핑을 했다거나 하면은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있는 자료 가지고 스킨트 QRS가 얼마 그거를 계산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타겟 사이트에서 굉장히 로우 프레퍼런스 포텐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게이팅할 때 윈도우 세팅 어디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르게 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매핑 스페셜리스트 해준 것만 보지 말고 그거를 좀 조정해가면서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게 새 장비는 코헤런트 맵인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조정하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법 배워야 돼요. 뭐 우리가 좋은 이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그 여기 카톡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시켜서 소프트웨어 특징 같은 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는 이제 미드 다이스토리 포텐셜도 보여줬고 라바도 보여줬는데 그 위치는 지금 에블레이션 한 데하고는 또 더 인터널 쪽이더라고. 아, 네. 처음에 프레젠트 했는데 그럼 거기는 서브스트레이트는 다 설치 안 하고 끝냈었나 봐요. 아, 그쪽도 사실 그 터치는 조금 부스터는 하고 좀 나왔었고요. 거기까지는 다 했나? 네네, 거기까지는 썼어요. 그 안쪽에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전혀 없었나 안쪽은? 그 안터리얼 월 디퓨저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나주월에 거기에 스카 열이가 있으면 거기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다 찾아서 지져줘야 되는. 그다음 또 하나가 아까 박현진도 말씀하시는 부분 엑시시라고는 보여줬는데 스팀 투 큐어에서는 몇 밀리세컨드 이 환자가 VT인데 엑시시면 스팀 투 큐어에서 짧잖아. 그리고 네. 엔트리 사이트는 스팀 투 큐어에서 길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충 프레젠트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리엔트리 그 서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저기를 엑시에서 지금 엑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페이팅을 한 거 아니야? 네,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안쪽하고 저 반대쪽으로 하면 이제 엔트리 사이트 쪽이라고 프레젠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거는 매니페스티드 그 엔트리먼트면서 스팀 스퀘어에서는 길고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이게 그 서킷을 지금 스터디했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컨시드 엔트리먼트가 되면서 스팀 스퀘어스가 긴 거부터 짧은 것까지 그려주라고 몇 개를 보여줘야지만 이게 보는 사람이 이게 쭉 따라가서 보는 VT구나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엑스만 이제 잘라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스카에서 여러 서킷이 있는 자리에 커리더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VT가 나왔는데 보면은 스카 호모자이제이션이나 안쪽으로 다 못 찢었기 때문에 스카 다 세컨 VT 사이클링스도 별로 그렇게 변화는 없잖아요 사실 보면은 첫 번째하고 세컨하고 지금 몇 밀리세컨이고 첫 번째가 160 밀리세컨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스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내부를 다 지져주면 이제 마지막에 나온 VT가 정말 너무 패스트하게 하면 안쪽에서는 못 들어오고 슬로우 채널이 없으니까 바깥에 이제 빙글빙글 도는 식이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VT2도 지금 비슷한 서킷으로 도는 게 되잖아. 타이밍은. 그 다음에 첫 번째 MRI는 안 찍었나? 처음에 할 때? MRI는 없었습니다. MRI는 최근에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스카 익스텐트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MRI 찍기로는 잠시만 쳐보고 있어요. 아니요, 그때 국소 로컬로. 하이브리드 방이 생겼으니까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들은 조심만 치고 에크모 대기하고 그러는데 조심할 거는 요번에 웬디조 페이퍼 나온 거 보니까는 프로셔 타임 3시간 이상 올라가면 그때 모탈리티가 확 올라가. 6시간 이상 되면은 모탈리티 무지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인덕션에서 하면 못하는 쪽 올라가고 그럼 안 좋은 거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인덕션 안 하고 하는 게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MRI 찍고 안에 그 스카 위치 어느 정도 프레딕션하고 들어가서 스카에서 그냥 빨리 서브스트링 맵하고 보는 컵 지지고 나오는데 지금 내셔널미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걸 다 찾아서 막 해라만 그랬었는데 지금 페이퍼들이 다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이 환자는 보니까는 오퍼레이션 할 당시에 엔티얼스미터가 안 썼더라고요. 파로티타 크라이테리아로 지금 인디케이션 잡은 것 같은데 전에 샷 2번인가 나왔었는데 일부러 안 쓴 건가요? 엄구 수업 제가 보던 이하에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하려고 제가 그때서 아마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그냥 ATP로 확인해서 그냥 갔나 본데 네, 맞습니다. 크게 잘 버틴 것 같아요. 파로티타 크라이테리아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 비트 생기면은 그냥 오블레이션 하는 걸로 세컨더리 프리벤션인가 아주 오블레이션 한 거고 NH 크라이테리아는 항구 정맥을 쓰다가 다시 샷이 나왔을 때
로즈 에스컬레이션은 오브더 오브레이션하는 게 모터니 면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잡을지 그것도 좀 이거 컨센서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다음에 검토는 발표하는 건 거기 에스페이먼 한거 네.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근데 너무 아. 너무 세졌어요. 네네. 여기가 발표는 네, 거기서부터 조금 아픈 거 같아요. 간호사들이 세는 거 그냥 보니까 다만 factor 세팅할 때도 저걸 어디다 잡냐에 따라서 완전히 매기지만 지금 일단 페이스는 지금 엑시 근처에서 했다고 하는 보여주는 거죠, 지금 레귤레이션 카드 일단 공승이 많이. 근데 사실 여기가 마음에 드는 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엔도카디움에선 여기가 그래도 베스트니까 여기에서 한번 일단 해보자 해서 한 거긴 합니다. 엔도카디움에서 베스트라는 개념이 무슨 그냥 일단 저 앱노멀한 시그널이 가장 빠른 사이트. 매우 주관적인데 그러니까 엔도카디움에서 베스트라는 개념이 아니고 스파 내에서 이렇게 페이싱 하는 거죠. 랜덤하게 그래서 이 나오는 그 포인트를 다 확인해가지고 스테이트 QRS랑 거기서 나오는 안에 시그널을 봐서 파필 리얼을 확인한다. 그래서 또 3D 매핑 회사에서 지금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보면 날짜 잡아가지고 전을 배우는 거 한개 정도. 에어버스에서도 OT 이어필드라고 해서 그 이어필드마다 걸러내는 소프트웨어 만들어요. 전을 하나 빼고 날짜 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코헤런스도 한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검도수 하나 만들었나? 되게 좋다고. 요즘 그거 요즘 끝나고 그거 요즘 TV 아이돌 때문에 오파리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파리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옛날에 그 펜타레이 할 때는 이상해가지고 못 썼는데 오파리는 오히려 안 쓰는 쪽까지 쭉 커버가 돼가지고 한 번은 딱 쓰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MI 사이트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VT 에블레이션 메소드에서 파이널 리전 세트를 한번 보여줘봐. 그 스티븐슨이 한 거나 뭐 나탈레가 한 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마케팅 스피드 하는 게 있잖아. 그거 쭉 보여줘봐. 마지막 그림은 똑같아. 외과에서 하는 거 한번 봐봐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파이널 세트에서 그림은 비슷해. 나중에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줘봐. 인물들 찾아서. 사이트별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티븐슨도 뭐 해가지고 찾아서 다 지진다고 하지만 그 리전 세트가 결국 마크린스키나 저기 나탈레가 한 건 똑같거든요. 나중에 하고 그 안에 이상한 건 싹 다 지진 거죠. 얘기를 하나씩 하고 합시다. 하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그래서 전을 한 개 정도 주시면 전화를 비용 그냥 하나 빼서 전을 저기 하나만 하면 되지 않나? 두 개밖에 없지 않나? 리니아도 되게 소프트웨어 많이 버리고 아니 세계에서를 하나를 가져가서 하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루에 생각을 저는 하루 빼고 아예 빼고 한 개에서 서로 열심히 6월 초에 첫 번째 수요일 날 있는 거 25.